반갑습니다. 작은 다육 사랑입니다. 자, 오늘도 다육이 공부방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 열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열화를 쉽게 말을 하면 계절금이라고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또 보편적으로 다육이 하시는 분 대부분이 열화라고 해서 계절금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육이를 접한 지가 20년이 넘었고 장사한 지가 지금 15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면서 이 열화 현상을 해마다 접하는데 쉽게 말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계절금, 금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계절금은 금이 아니에요. 이게 여름에만 나타난다고 해서 계절금이라고 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금이 아니고 또 올해 생겼다고 해서 내년에 나타나는 현상이 꼭 같이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쉽게 말을 하면 계절금이라고 하는 거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고 열화라고 하는 거죠. 열화. 쉽게 말을 하면 열에 의해서 화상을 입은 거예요. 화상을. 자, 우리가 햇볕에 직접 노출이 되었을 때는 피부가 화상을 입습니다. 그 표면이 화상을 입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큼시큼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대부분 화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열화를 화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즉 쉽게 말을 하면 온도에 의해서 식물들이 뜨는 거죠. 뜨는 거, 열화라고 하는 거. 그런데 대체적으로 식물들이 이렇게 하우스나 집 안이나 이렇게 안에 있는 아이들이 주로 열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오히려 노지에 오픈되어 있는 곳에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열화 현상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열화는 쉽게 간단히 설명을 하면 삼키는 거예요. 온도에 의해서 뜨는 거죠. 즉 우리 주로 창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보면 창은 입장이 두툼하고 넓어요. 섭을 많이 유지를 하고 있죠. 다른 다육이 종에 비해서 상당히 섭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열화 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지금 열화들이 꽤 많이 있어요. 보면 쉽게 말을 하면 습도에 의해서 뜨는 거죠. 습이 많다 보니까 강렬한 햇볕에 온도가 올라가고 외부 온도가 30도면 솔직히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도 50도를 육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수분이 많은 아이들이 열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만큼 이제 열에 의해서 삼키는 거죠. 그런데 집 안이나 하우스 안에서 이런 현상이 보면 직광에 의해서 보다는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 직접. 자, 그래서 적당히 열화 현상이 일어나면 검처럼 노릇스름해 갖고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열화 또는 계절금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적당히 노릇스름해지니까 이걸 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화는 절대로 금이 아니에요. 삼키는 겁니다. 화상이에요. 속에서 익는 것. 자, 화상을 입어도 이 아이들은 이제 날이 선선해지고 그늘지고 이는 일정한 조건이 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겨울에 냉해를 입었을 때, 특히 창들이 보면 얼었을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서서히 녹이면 조직이 파괴가 되지 않고 원상으로 돌아가듯이 이 열화 현상도 똑같아요. 심하게 열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열화를 입은 아이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샘플을 갖다 놨는데, 대체적으로 열화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보면 검처럼 예쁘게 물이 든 것처럼 아주 멋있게 이렇게 열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러지죠. 자, 이게 어떤 현상이냐 하면, 자, 적당히 열에 의해서 이렇게 화상을 입으면, 속이 화상을 입으면 그냥 적당히 이 정도로 됐다가 날씨가 선선해지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심하게 이렇게 된 아이들은 물러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뿌리까지 손상이 갔다는 거예요. 열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화상에, 이게 직접적인 햇볕에 의한 화상이 아니고 습이 많은 상태에서 고온으로 올라가서 이 수분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열을 받으니까 삼키는 거죠. 뜨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 그래서 입장만 조금씩 이렇게 뜨면 이렇게 열화 현상이 생기는데, 이렇게 물름 현상까지 생기는 거는 뿌리까지 떴다는 거야. 뿌리까지 삼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잎이 이제 물러지면서 주저앉게 되는 거죠. 열화라고 해서 다 시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심하게 화상을 입는, 쉽게 말하면 심하게 삼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플라스틱 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왜? 플라스틱이 열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열을 어느 정도 차단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제 사기 화분에 심은 상태에서 이렇게 열화 현상이 생기면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사기 화분은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 흙 속에 수분이 남아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열이 전도가 되겠죠. 그러면 뿌리가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작게 이렇게 열화 현상이 생겨도 뿌리가 이렇게 삼켜버린다든지 뜨게 되면 재생이 불가능해요. 화상은 단순히 화상을 입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열화 중에서 이렇게 심하게 열화 현상이 생기는 아이들은 뿌리까지 떴다는 거예요. 뿌리까지 삼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재생이 불가능해요. 그나마 살리고자 하신다면 이런 아이들은 빨리 뽑아서 뿌리를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목대 부분에서 새롭게 뿌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둬버리면 이제 뿌리까지 다, 뿌리에서 줄기까지 다 이렇게 뜨게 되면 새카맣게 죽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아이들을 보시면 이 아이도 열화 현상이 있죠. 열화 현상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제가 지금 완전히 커팅을 해서 이렇게 물러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 뜯어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라내서 그나마 속장 있는 부분까지는 심하게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커팅을 해서 놔두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새로 나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단순히 물름병이라고 해서 물름병 약만 뒤따 치시는데 절대 안 났어요. 이거는 병이 아니고 열에 의해서 삼킨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쉽게 말하면 뽑아야 돼요. 물름병은, 자, 이 아이를 보시면 물름병인데요. 물름병은 입장이, 아랫입장이 노래지고 밑에 부분이 까맣게 이렇게 썩으면서 새카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열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중간이, 열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중간중간이 이렇게 물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단순히 물름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름병 약만 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나마 지금 이 아이는 다 뜯어내고 커팅을 해서 요 위에 부분만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물름병 약만 치면 결국은 다 녹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처럼 이 아이와 똑같은 현상이어서 제가 지금 이거 밴드의 그 열화에 대해서 글을 올리면서 제가 이걸 커팅을 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잘라놔 드립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열화는 절대로 계절금도 아니고 이게 뭐 해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올해 열화가 생겼다고 해서 내년에 그 아이가 그대로 열화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열화는 말 그대로 열에 의해서 하상을 입습니다. 우리가 그냥 노지에서나 이렇게 직강에 의해서 받는 거는 그냥 화상이라고 하죠. 극장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열에 의해서 생기는 화상이에요. 햇볕 직강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보통은 어느 정도 적당히 이렇게 보기 좋을 정도의 열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그냥 놔두면 거의 다 돌아와요. 가을 되면 날씨가 선선해진다든지 아니면 여름에도 이런 현상이 생기는 아이들은 그늘진 곳에 통풍 잘 떼고 그늘진 곳에 놔두면 서서히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심하게 이렇게 열화를 현상이 일어나는 아이들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뽑아서 뿌리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요 정도 같은 경우에는 요 아이도 지금 상당히 열화 현상이 심한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뽑아서 어느 정도 뿌리를 정리를 하고 그늘진 곳에 놔두면 쉽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열화에서 물러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정도는 그냥 방치를 두면 거의 다 죽습니다. 녹아서. 그래서 빨리 뽑아서 커팅을 해가지고 요런 정도 되면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열화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계절금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계절금으로 판매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속장만 노랗게 물이 들어서 나오는 것, 그거는 열화도 아니고 약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뭐 그거를 계절금으로 파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절대로 계절금도 아니고 열화도 아니고 약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서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사셔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게 처음에 약으로 할 때는 거의 다 말라 죽었었는데 요즘은 또 그것도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뭐 말라 죽지는 않고 시간이 지나니까 속에서 원 상태 그냥 옛날 파란 입장이 돋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약으로 임미적으로 만든 계절금이고 요런 거는 계절금이 아니라 열화입니다. 분명히 앞으로 요런 거는 이제 계절금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열화, 열에 의한 화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약한 아이들은 그대로 그냥 두시면 돌아오고 조금 심한 아이들은 물름병이 아니에요. 물렁병이 아니니까 이런 아이들은 빨리 분류를 하셔서 커팅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뿌리를 솎아내고 진행 상태를 봐가면서 이렇게 물러지는 현상이 생기면 커팅을 하시고 그대로 자리를 잡으면 다시 심어서 서늘한 곳에 두시면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 점을 꼭 고려를 하셔서 이 계절금 절대로 아닙니다. 열화예요. 화상입니다. 열에 의한 화상, 햇볕에 의한 화상이 아니고 열에 의해서 입은 화상이니까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다육이 키우시는데 조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민이에도 열화 현상이 일어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창에 많이 다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